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요.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기본 폼을 좀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상속세라는 것은 이제 누구 입장에서 계산하는지, 계산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알으셔야 돼요. 이제 상속세 계산할 때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겠는가요? 살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하겠는가요? 상속세 그러면 지금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망한 사람이 누군가요? 피상속인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피상속인. 그래서 피상속인 이 사람의 전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공제할 거 빼고, 공제 액수가 있으면 공제 액수를 빼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기 하여 세액을 계산해요. 그럼 이 세금을 계산하며 이 세금의 액수를 계산하며 이 액수를 이제 사망자가 나와서 내야 되는가요? 살아있는 사람이 내줘야 되는가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내줘야 되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것만큼 비율대로 내주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이 착각한 게 제가요 상속을 이만큼 받았는데요. 저는 상속세 얼마 나와요? 그러면 몰라요 그러시면 돼요. 왜?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말하시면 계산되는데 본인이 받은 것 가지고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야 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물어보시는 게 사망자 내가 얼마 받았는데 이 받은 걸 가지고 상속세 얼마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전체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요. 전체를 계산해 가지고 이 계산된 이 금액을 상속인들이 받아간 재산 비율로 나눠 가지고 각자 내가 받은 비율만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 세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 그런데 이 세금이 10억이 나왔다. 상속세 10억 나왔다. 그러면 갑이 예를 들어서 50%를 30%를 20%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갑에게 을 이렇게 갑 너 얼마 내놔라. 50%니까 전체 5억 네가 내라. 너는 3억 내라. 너는 2억 내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을이 3억만 내는 게 아니라 을이 10억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10억을 요 세 사람 중에 이렇게 나눠서 내란 이야기인가? 누군가는 10억을 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누군가는 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10억을 다 냈어요. 이 사람이 10억을 다 냈어요. 그럼 갑은 을과 병에게 너 3억, 너 2억 내놔라 그래야 된가요? 그냥 알아서 내가 낼게 그래야 된가? 내놔라 그래야 돼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주면 이제 구상권 청구해서 소송해서 이거 받아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10억을 내고 3억, 2억을 너희들이 그냥 안 내도 돼. 내가 다 낼게. 그리고 이거 안 받았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병에게 징여한결로 봐서 증여세를 물려버려요. 중개사님들이 뭘 그렇게 이한하게 생각하는가요? 예? 이거 공인중개사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상담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 먼저 전액을 내시고 형제들이 안 준다 하면 국세청에 연락해서 증여세 추징해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저건 증여예요. 이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주면 증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공짜로 내가 내줘버렸으니까. 그래서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만 기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증여세. 증여세는 내가 수증자예요. 수증자가 받은 사람이에요. 수증자가 이게 좀 뭐가 이상한 게 뜨네. 이렇게 뜨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거 하다가 이상한 게 떠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거 야 하는 게 떠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노트북 같은 것은 멍텅그리로 해야 돼요. 아무것도 깔리지 않는 걸로 해야 돼요. 갑자기 뭐 저는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주인이 뭘 보고 있었다가 갑자기 떠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럼 강의할 때 진짜 난감하거든요. 이런 게. 근데 그걸 전국에 동영상으로 생방송으로 나간다 했을 때는 완전히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방금처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받았으면 받은 재산에서 공제할 거 빼고, 자, 공제 액수를 빼고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나오면 이 세액은 수증자가 여러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이 낸다는 얘기가 내가 내 걸 낸다는 얘기인가? 그렇죠. 내가 내 거. 자기가 본인이 자기가 받은 것만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를 상담을 하시면 증여세는 어떻게 하시냐면 얼마 받으셨어요? 물어보고 받은 액수만 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 내역을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 취득세가 아니라 상속세 같은 경우는 유산 과세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은 안 쓰신 게 좋아요. 너무 단어를 이상한 단어를 쓰시면 상대방이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문 용어보다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증여세는 받았으면 받은 것만 가지고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이거는 상담을 꼭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유류분이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사망하시면서 이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망하신 분이 그 중에 한 사람만 편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몽땅 주고 가버렸어요. 가시면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내가 가진 재산을 우리 집 누구에게 다 줘라. 그러고 다 줘라 하고 딱 가셔버렸어요. 그럼 그 유언이니까 유언이 먼저예요. 유언 상속이 있고 법정 상속이 있는데 유언이 1순위예요. 유언을 해버리면 유언 상속이 1순위고 법정 상속은 뒤로 늦춰져 버려요. 유언이 먼저예요. 그래서 유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전액을 가져가더라도 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전액을 가져가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도 그 중에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걸 이걸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아주 가까우신 분 중에 이제 상속을 분명히 그 시자 되신 분이 사망하셔가지고 그 중에 형제가 3명인가 있었어요. 3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윗사람이 그 사망자의 재산을 다 챙겨버렸어요. 다 챙기면서 하얀 종에다 밑에다 도장을 찍어달라고 종이 한 장씩 준 거예요. 종이 한 장 주고 제일 그 A4 용지 한 장 있잖아요. 하얀 종이 아무것도 안 써졌는데 거기다가 도장만 찍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도장 찍어주라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빈 종이에요. 빈 종에 도장 찍어주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우리 집 이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속 포기해요. 그랬어요. 자 다른 거 그냥 아니 빈 종에다 도장 찍었는데 그러면 거기다 타이핑 넣어놓고 타이핑 치면 돼요. 이제 타이핑 쳐가지고 도장 찍은 거 앞에다가 이름 쓰고 이름만 거기다 쓰면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뭐라고 그랬더니 상속 포기라고요. 그랬어요. 나는 상속 포기할 테니까 이 재산을 전부 다 누구한테 넘긴다는 그건 각서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걸 꼭 찍어줘야 돼 그러더라고요. 찍어줘야 돼 안 찍어줘야 돼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랬어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찍어줬대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끊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걸 찍어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챙기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도저히 안 찍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봤으면 알려드렸을 건데.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한 사람 그런데 포기해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류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전체를 가져가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시라고 해야 돼요. 이건 전문 변호사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쪽 근처는 전문 변호사 많잖아요. 남부법원 바로 앞에 보면 이거 전문하는 그 법인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럼 그쪽에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그쪽으로 연결하시면 나중에 혹시 여기서 연결했다 하면 거기서 받은 수익금액 일부를 또 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꼭 할 때는 어디서 소개시켜 줬어요 하고 꼭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그럼 이제 유류분은 얼마를 받는 걸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유류분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그럼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법정 지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법정 지분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제 법정 지분이
얼마씩이 법정 지분인가를 지분인가 또 그걸 봐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 예를 들을게요. 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사망했어요. 근데 갑의 배우자, 그다음에 갑의 자녀 1, 자녀 2, 자, 자녀 두 사람이 있고 배우자 있어요. 자, 자녀 배우자 있고 자녀 1, 자녀 2가 있는 상태에서 갑이 사망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상속 순위부터 봐야죠. 이 중에 상속 순위는 배우자 1순위인가요? 자녀 1순위인가요? 자녀 1순위예요. 자녀. 여기가 1순위예요. 여기가 순위가 1순위가 돼요. 근데 1순위가 되고 배우자는 순위 배정을 못 받아요. 배우자는 순위 배정을 못 받고 자녀하고 동순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는 순위 배정이 안 돼요. 먼저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고 배우자는 그냥 자녀하고 동일하게 받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받아갈 때 어떻게 받아가냐면 배우자는 0.5를 더 가져가요. 0.5를 더 쳐줘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1, 자녀는 1 이렇게. 이게 법정 지분이에요. 법정 지분인데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자, 계산하기 편하게. 곱하기 2 하면 여기는 이제 금액이 3이 되죠.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도 2. 그럼 다 합쳐봐요.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7이죠.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법정 지분의 7분의 3, 자녀는 7분의 2, 여기도 7분의 2. 자, 이 금액에, 여기 금액의 몇 프로를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 50%. 여기에 2분의 1, 50%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2분의 1.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 청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곱하기 2분의 1만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이제요. 전체 재산이, 사망자의 재산이 총 100억인데 한 사람한테 100억이 다 가버렸다. 한 사람한테 100억이 다 갔으면 나는 그 100억 중에 요 비율만큼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의 반절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상담이 되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전화 상담이 아니라 이걸 물어보신 분들은 사무실에 놀러 오셔가지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른다 하면 그때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요건 알고 있어야만 상담을 하실 때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조심할 게 있어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경우에는 자녀가 1순위니까 자녀가 상속을 받고 배우자하고 동순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혹시 이 사망하신 분의 부모는 유류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부모, 여기서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의 부친과 모친이 또 살아계세요. 자, 부친과 모친은 상속순위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상속순위 아니에요. 상속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류분 청구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없다. 자,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하셨는데 그분의 배우자가 있고 C자 들어가신 C부하고 C모가 계신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순위가 누가 1순위다? 자, 배우자가 1순위다. C부모가 1순위다. 배우자 아니에요. C부모가 1순위예요. 배우자는 상속 순위 배정 안 받는다 했잖아요. 배우자는 순위 배정 안 돼요. 그래서 C부모가 1순위고 C부모하고 배우자는 동순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배우자는 1.5, C부모는 1, 1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1, 1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자, 배우자의 뱃속에 태아가 있다. 자, 태아가 있고 여기가 C부가 있고 C모가 있어요. 자, C부가 있고 C모가 있고 배우자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자,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이 경우는 뱃속에 아기가 1순위다. C부모가 1순위다. C부모 아니에요. 여기가 1순위예요. 여기가. 태아가 1순위예요. 태아가 1순위니까 태아는 살아서 태어난 걸로 봐서 뱃속에 있는 아기도 살아서 태어난 걸로 봐서 상속순위가 배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살아서 태어나게 해야 된가요? 죽어서 태어나게 해야 된가? 그렇죠. 살아서 태어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사망해버리면 시부모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부모는 재산이 많으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린다, 없애버리려고 한다. 근데 그냥 막 없애버리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니까 저 위에 언덕에 올라가서 굴려버리고 그런 거예요.
영화에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 배우자 되신 분은 내 남편이 사망하면 얼른 집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건 집을 나가야 된가? 집을 나가서 애 태어나면 손잡고 문 열고 들어와야죠. 이것도 영화에서 본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손잡고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며느리가 목에 힘을 주든가요? 시부모가 힘을 주든가? 며느리가 목에 힘 딱 달라들고 다 내놓으라고 그러죠. 재산 내놓으라고. 왜? 내 자녀가 1순위니까. 시부모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아서 태어나서 자녀를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진짜 그런 거다니까요. 이걸 알아야, 법을 알아야 그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유류분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유류분은 요 정도 해놓으시고.